에어컨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켰는데요. 전기세가 왜 이러죠? 67세 김명순 씨는 지난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려 22만 8천 원.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요금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동갑내기 이옥자 씨는 고작 6만 4천 원이 나왔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구매한 같은 브랜드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여름이면 아침 10시쯤 에어컨을 켜고 더울 때만 잠깐 켰다고 합니다. 절약하려고 짧게 나눠서 쓰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옥자 씨는 덥다고 틀고 춥다고 끄면 더 전기를 많이 쓴다는 아들의 조언대로 일정한 온도에 맞춰 하루 종일 켜두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도 잠깐이면 그대로 켜놓고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껴 쓴다고 별로 시원하게도 안 있었는데. 왜 요금은 내 쪽이 훨씬 많이 나올까?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켰느냐보다 어떻게 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의 사용 방식, 바람의 방향, 실내 환경, 외출 습관, 그리고 리모컨의 버튼 하나가 전기세의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가정에서 절약이라고 믿고 있는 행동들이 오히려 전기 소모를 더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건 자동차가 멈췄다 다시 출발할 때 기름을 더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절약한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무조건 안 틀 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께는 특히 여름철 실내 온도와 건강이 직결됩니다. 열사병이나 냉방병, 수면장애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이상 아끼려다 오히려 낭비하는 여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에어컨 사용법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는 전기세만 줄어들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를 줄인다는 건 곧 내 몸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72세 윤경자 씨는 올해 초 에어컨 리모컨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온도 낮추기 버튼만 눌러 에어컨을 켰던 어느 날 방문한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자동 모드로 바꿨으면 전기요금 진짜 많이 줄어든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뭔 차이겠어? 하지만 손자의 강한 권유로 오토라는 표시가 뜨도록 리모컨을 조작해봤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달보다 사용 시간은 오히려 늘었는데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9만 8천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윤 씨처럼 자동 모드 또는 스마트 AI, 절전이라고 표시된 버튼의 효과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설치할 때 간단한 사용법만 듣고 대부분의 버튼은 그냥 몰라서 안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버튼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의 일반 냉방 모드는 사용자가 지정한 온도에 맞추기 위해 실외기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갑니다. 즉 26도로 설정해도 그 이후에도 동일한 출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반면 자동 모드는 다릅니다. 온도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출력을 줄이거나 잠시 멈추고 필요한 때만 다시 작동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똑똑하게 쓰는 방식이죠. 그만큼 전기 낭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 출시된 모델은 더 발전했습니다. 방의 온도뿐 아니라 습도와 인원수까지 감지해 상황에 맞는 세기로 자동 조절합니다. 실내에 사람이 적으면 강도를 줄이고 습도가 높으면 제습을 강화하는 등 마치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윤경자 씨의 경우도 처음엔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고 뭐가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바꿔보고 나니 몸이 훨씬 편하고 공기 흐름도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바람이 너무 세서 목이 뻣뻣했는데 요즘은 그냥 상쾌해요. 이처럼 자동 모드는 전기세뿐 아니라 체감 온도와 건강까지 챙겨주는 버튼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동 모드로 처음 설정한 뒤 최소 30분 동안은 리모컨을 만지지 마세요. 에어컨이 실내 환경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온도를 자주 바꾸면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자동 모드라고 해도 너무 춥거나 더운 느낌이 든다면 1도씩 미세 조절하시면 됩니다. 기계는 환경을 감지하지만 사람의 느낌은 결국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니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혹시 지금도 리모컨을 가까이 두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토 스마트, 절전 또는 모드 버튼을 몇 번 눌러보면 관련 표시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설명서를 한 번 펼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리모컨을 교체했거나 설정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버튼 하나가 바꾸는 여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니까 바람을 내 몸 쪽으로 직접 오게 해야 빨리 시원해지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람을 아래쪽 혹은 소파나 침대 쪽으로 향하게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선택 하나가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전기 요금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찬 공기는 더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이건 과학 시간에 배운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즉, 찬바람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까지 굳이 아래쪽으로 설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 공기는 바닥에 머물고 머리 위쪽은 여전히 후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아직 덥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외기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전기 소모는 그만큼 커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직접 바람을 맞으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더라도 몸 전체의 천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목이나 어깨, 관절 부위의 찬 기운이 지속적으로 닿게 되면서 건강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냉방병이나 어지럼증, 관절 통증 등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바람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람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천장 쪽, 즉 위쪽으로 향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로 올라간 찬 바람은 천장과 벽을 타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퍼지면서 방 전체를 골고루 식혀줍니다. 이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에어컨은 빠르게 목표 온도에 도달하게 되고 실외기의 작동 빈도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세는 낮아지고 체감 온도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방식은 사람의 몸에도 더 건강하게 작용합니다. 직접 바람을 맞는 불쾌감 없이 공간 전체가 서서히 시원해지기 때문에 냉방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취침할 때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리모컨을 다시 보세요.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풍향, 바람 방향 또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바람이 천장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정해 보세요. 자동 회전 기능이 있는 경우라면 바람이 위아래로 골고루 퍼지도록 스윙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앞이나 아래쪽에 큰 가구가 놓여 있다면 바람의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책장, 냉장고, 소파 등 바람길을 막는 구조물은 위치를 조정해서 바람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센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퍼지는 바람이 중요한 기계입니다. 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체감 시원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껏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왔던 이유가 사실은 에어컨 성능이 아니라 바람 방향 하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전기세 절감과 여름철 쾌적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흔히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올 건데 잠깐 나가는 동안 에어컨을 켜두긴 좀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꺼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판단처럼 보입니다. 전기 절약의 습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야말로 전기세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대표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에어컨은 냉기를 계속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실내 온도를 목표치에 맞춰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즉, 한 번에 확 내려가도록 강한 출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유지하고 보완해주는 과정이 반복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출하면서 에어컨을 꺼두면 실내 온도는 빠르게 외부 온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여름철 오후 3시 무렵 집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32에서 35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오른 실내를 다시 냉각시키기 위해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최대 출력으로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실외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마치 언덕에서 정지하여 있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것처럼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순간은 전원을 켠 직후입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목표 온도에 도달한 이후 실외기가 일정 주기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게 유지됩니다. 즉, 낮은 출력으로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3시간 이내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는 편이 더 절약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특히 여름철 고층 아파트, 창문이 많은 집, 햇빛이 직사로 들어오는 공간일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열을 품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금세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냉방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외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에어컨을 꺼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의 짧은 외출이라면 켜둔 상태로 다녀오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때 절전 모드나 자동 모드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외출 시간 동안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실내 환경에 맞게 조절하면서 작동함으로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한 상태에서 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모두 빠져나가고 실외기가 계속 가동됩니다. 잠깐 외출할 때는 커튼을 닫고 창문을 꼭 닫은 차에 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열의 유입을 막고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짧게 끄고 아끼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똑똑하게 관리하는 것이 전기세 절약과 실내 쾌적함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아직도 잠깐 나갈 땐 무조건 꺼야 한다고 믿고 계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외출 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끄는 게 맞는지 아니면 켜두는 게 더 나은지를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름철 에어컨을 켜자마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 조절 버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더우니까 그냥 19도나 20도로 확 낮춰놓자. 그래야 빨리 시원해지지. 하지만 이 생각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따라 작동 속도를 바꾸는 기계가 아닙니다. 즉 19도로 설정했다고 해서 더 빠르게 냉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에어컨은 작동 시작과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실내 공기를 식히는 방식입니다. 설정 온도가 26도든 19도든 초기 냉방의 속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는 오히려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19도로 설정했을 경우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그 낮은 수치까지 계속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목표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외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가며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내는 과도하게 차가워지고 전기요금은 치솟으며 몸은 쉽게 냉방병에 노출됩니다. 반대로 26도로 설정하면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시점도 빠르고 그 이후에는 실외기가 출력을 줄이거나 작동을 멈추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실내 공기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선풍기와 병행 사용하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집니다. 에어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선풍기 바람을 함께 이용하면 바람이 땀을 증발시켜 몸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수면 시간대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다가 추워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건 온도를 지나치게 낮춰놨거나 타이머 설정 없이 장시간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취침 전 26도, 취침 후 27에서 28도로 자동 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취침 모드나 타이머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뿜는 기계가 아니라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잘 다루면 효율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지만 무작정 세게 빠르게 틀면 오히려 불편함과 비용만 커집니다.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시원함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유불급, 더 심한 더위와 지출로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온도는 무작정 낮추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조절하는 것이 전기세 절약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정부 혜택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냉난방비를 덜어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연탄비 같은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거죠. 가장 많이 받을 경우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2가지입니다. 먼저 소득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세대원 중 한 분 이상이 아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 미만 아이,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혜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전기요금 할인도 따로 제공됩니다. 인터넷을 쓰실 줄 아신다면 한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어컨 교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1등급 에어컨 혹은 일부 2등급, 3등급 제품까지도 구매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가구당 지원됩니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일부 계층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오래된 에어컨 바꾸실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담당하니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여름 전기세 절약을 원하시는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절약이 되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에어컨 사용 꿀팁이나 실제로 전기세 줄여본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쓰이는 진짜 유용한 정보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올여름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